자동차주들 엔화 약세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5월에 자동차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하는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이문영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업체들의 5월 판매량을 보니까 그래도 글로벌은 대체적으로 양호를 했는데 내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지체되는 양상, 정체된 양상을 보였거든요.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일단 주요 시장별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내수가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판매도 나왔는데 미국도 판매는 좀 견조했지만 시장 수요를 못 따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MS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시장을 제외하고는 현대기아차는 워낙에 이제 신흥 시장에서 좀 잘하는 업체다 보니까 신흥 시장으로 그러니까 내수랑 미국 시장의 부진을 좀 만회를 한 모습이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말 특근 문제로 인해서 그 3월부터 계속 3, 4, 5월 국내 공장 판매가 되게 부진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YY로 10%가 증가를 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6%가 증가를 했으니까 그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대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4, 5월 판매가 글로벌 공장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를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5%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이제 6월부터는 이제 주말 특근이 다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는 그러니까 2분기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장 판매는 한 10%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기아차는 5%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1분기 평균이 1,080원이었는데 원달러가 지금 1,170원에서 1,120원, 그러니까 1,120원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 한 4% 정도가 높아진 모습이니까 판매량 자체가 좀 늘어나고 환율이 좋아져서 1분기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신흥 시장에서 또 현대 기아차가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 쪽에서도 좀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연간 1,700만 대 정도 시장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빠져서 6년째 빠져서 지금 올해 1,200만 대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단기 침체였고 물론 이게 반등을 한다고 해서 미국처럼 가파른 상승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다만 워낙 오랫동안 침체였고 폐차 대수보다 그러니까 신차 대수보다 폐차 대수가 지금 많아진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리면서 여기가 어쨌든 선진국이다 보니까 할부금융 비중이나 플립 비중이 좀 높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요 감소폭이 1분기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것 같고요. 1분기에는 수요 감소가 마이너스 9%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소폭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럽이 이제 다만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만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증가율이 한 5% 정도가 되거든요, 연간.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큰 시장 성장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반의 투자 센티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정도가 되겠지만 그래도 점차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자동차 업종 내에 가장 큰 이슈는 또 엔화의 약세 아니었습니까? 엔화 약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저 리스크에 대한 주가 조정, 이에 따라서 당분간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거의 이제 매크로 보시는 분에 의하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환율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엔저가 조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이미 이제 옌달러 100엔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속도처럼 또 가파르게 진행이 돼서,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자동차가 워낙 그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을 사면서 한국 시장을 이제 숏을 때리면서 이제 롱숏 아이디어로 계속 접근을 했었는데 그 수급이 완화되면서 현대기아차 주가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 3사, 그러니까 도요타, 혼다, 닛산만 합쳐도 우리나라 돈으로 시가총액이 400조 원이거든요. 지금 현대기아차, 모비스 세 개 합치면은 1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일본을 팔고 무조건 그 돈이 다 한국으로 온다는 건 아니지만 워낙 롱숏 개념이 심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이렇게 차익 실현이라든지 주가 조정이 나오면 당연히 현대기아차 주가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현대 기아차라든지 자동차주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투자 전략 6월에는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글로벌 투자자가 그렇게 이제 종목을 좀 분산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년에 글로벌 수요가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위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산 투자를 시작을 할 텐데요. 그러면, 당연히 현대기아차가 이제 합쳐서 글로벌 MS 이제 8% 정도로 탑5 메이커니까 현대기아차도 그 목록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사기 시작하면 사실 중소형주보다는 올해 5월까지는 중소형주가 굉장히 자동차 내에서도 중소형 부품주가 강했었거든요. 근데 중소형 부품주보다는 업종 대표주를 단기적으로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업종 대표주는 이제 완성차나 부품 쪽에서는 현대 모비스가 될 것 같고요. 타이어 쪽에서는 한국 타이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업황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또 6월에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동부증권의 이문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